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빅데이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이명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험 가지는 시간을 아주 짤막하게 say 한 10 or 20 second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주 짧은 시간을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있으면은 제가 부록으로 준비해온 것이 한 5분 정도 더 있습니다. 그것은 명상하시는 분들이 자가 진단, 내가 제대로 명상을 하고 있나? 우리는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지식이 도처에 다 있지는 아니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제가 찾기가 힘이 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겟이라는 백화점에 이 한 가정의 아기 용품을 구입하는 스페셜 쿠폰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수취인은 그 집의 아빠나 엄마가 아닌 딸아이였던 겁니다. 그 딸의 아빠가 노발대발하면서 그 가까운 지점에 찾아갔죠. 아니, 우리 딸은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인데 왜 이런 애기용품 쿠폰을 보냅니까? 우리 딸이 임신하기라도 부추기는 겁니까? 지점장은 깜짝 놀라서 우편 주소록을 찾아보니 진짜로 그 딸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사과를 하고 며칠 후에 다시 전화를 했죠. 따님의 이름을 명단에서 삭제해 놓으라고. 그런데 전화상으로는 아버지가 다소 수그러들었어요. 아버지 딸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알고 보니 내가 모르는 일이 우리 집에 좀 있었어요. 이 다가오는 8월이 제 딸의 출산일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딸의 임신 사실을 그 집의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이 타겟이라는 백화점에서 먼저 알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이 타겟 본사에는 앤드류 폴이라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지금 다라 과학자, 이 새로운 직업입니다. 이 빅데이터로 인해서 새로 생겨난 직업이죠. 이 백화점 고객 중에서 임산부들의 명단을 구입을 하여 그들의 과거 쇼핑 데이터를 AI로 분석을 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3개월 전, 6개월 전, 9개월 전에 쇼핑 패턴을 보면은 이 가령 이런 거죠. 임신을 시작하면서 20주간은 칼슘, 마그네슘, 이 아연 같은 비타민 보충제를 많이 구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임신 3개월 이후부터는 자기가 쓰는 샴푸, 로션을 이 향기가 없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러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는 연구를 해서 임신 가능한 여성들의 임신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90% 이상자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쿠폰을 보내는 겁니다. 그 해에 이제 4,400만 불에서 6,700만 불로 껑충 뜁니다. 50%의 향상이죠. 출산 후에는
산모들이 경황이 없어 이 한 백화점에서 주구장창 모든 물건을 그 백화점에서 산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빅데이터는 세상 일을 많이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빅데이터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면 오늘의 강의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주 잘 쓰여질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빅한 겁니다. 참 쉽지 않나요? Just like that. 그렇다고 데이터가 빅하다고 다 빅데이터는 아니지요. 은행의 입금, 출금 내역을 아무리 쌓아두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빅데이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빅데이터 강의를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이 빅데이터에는 4가지의 핵심 부분이 있습니다. What happened? 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을 합니다. And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 관찰을 합니다. And number 4, last step is scale back to 1.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다시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관찰을 합니다. And back to 1.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관찰을 하고 이것을 우리는 머신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이 software that writes itself, 이 프로그램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격입니다. 이 알파고의 바둑을 보셨죠? 바둑을 자꾸 뜨면은 데이터를 수집, 데이터를 분석, 데이터를 관찰해서 그 다음 수를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끝. 누군가가 여러분이 도반이 포럼에 원에 갔었지? 뭐 빅데이터 강의 들었지? 빅데이터가 도대체 뭐야? 그러면은 4스텝 수집, 분석, 관찰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수집, 분석, 관찰 그래서 지식이 쌓입니다. 저는 이 빅데이터를 말미암아 프로그램으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A로 말미암아 B가 일어나고 많이 들어보셨죠? B로 말미암아 C가 일어나는 이 조건화되는 현상계를 모델로 하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는 말미암아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디파인하는 겁니다. 인류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새보다도 더 높이 빨리 멀리 날아다닙니다. 그렇죠? 인류는 바다의 물고기를 보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바다를 물고기보다 더 깊이 내려갑니다. 인류는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자신을 보고 자신을 모델로 해서 과연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It's big data. 즉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입니다. 이 빅데이터와 artificial intelligence는 서로 동의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빅데이터 없이는 인공지능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물으시면은 제 의견이라고 코트 해도 괜찮습니다. 인류가 만드는 인공지능은 분명히 인간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 비행기를 보십시오. 이 잠수함의 능력을 보십시오. 이 전기도 없던 두메 산골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불과 30년 만에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computational linguist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테크놀로지 발달 속도, 저는 놀랍습니다. 그리고 I'm also scared. 저는 그 과학자로서 겁이 납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30년 후 인류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쓰여질까요? 인류는 과연 어떻게 진화해 갈까요? 이 질문을 파킹해두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데이터 사이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의 one bit은 on and off, or zero or one, 이 one 바이너리 데이터입니다. 이놈이 8개가 모이면은 우리는 바이트라고 부릅니다. 원 바이트가 1000개가 모이면은 1킬로바이트. 거기서 또 1000개가 모이면은 메가바이트. 또 1000개면은 기가바이트, 페타바이트. 여기까지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타바이트가 1000개가 모이면은 엑사바이트. 엑사바이트가 1000개 모이면은 제라바이트, 요타바이트, 브론토바이트 계속 갑니다. 지구상의 모든 황하에 모래알을 세알이면은 대략 40 제라바이트가 나옵니다. 불경에도 많이 읽었습니다. 황하에 모래수만큼 많이 나오죠.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저도 책에서 그냥 읽었습니다. 그냥 엄청 많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구글의 회장 에릭 스미스가 2003년도에 발표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인류가 문자를 사용한 이래 3000년 동안 2003년도까지 구글 회장이 발표할 때까지 총 합계해서 대략 5 엑사바이트, 이 5 엑사바이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회 도서관의 5000개의 분량입니다. 이 같은 양의 5 엑사바이트를 2017년도에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매일 5 엑사바이트씩 추가를 하는 거죠. 3000년 동안 만들어 온 데이터가 2017년도에는 하루 만에 매일 5 엑사바이트씩 추가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재 제가 빅데이터를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Can anybody guess? 그저 던져 보십시오. Anybody here? That's right. It takes
Just 1 minute. 생각을 해보십시오. 3000년 걸리던 5 엑사바이트의 양이 1분마다 새롭게 추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각 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올라가든다든지 오늘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서 요리의 인증샷을 페이스북에 올릴 때마다 빅데이터는 생산됩니다. 빅데이터 인 클라우드, 인간의 자율신경계와 서로 닮아 있습니다. 지구는 생명이 탄생한 이래 35년 동안 빅데이터를 구축을 해왔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이 5 senses, 이 안, 이, 비, 설, 신을 통해서 5 megabyte per second, every second, 매 초마다 5 메가바이트씩 기록 저장을 합니다. 이 빅데이터의 역할로 우리가 바나나를 먹으면은 인간의 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집 강아지가 그 같은 바나나를 먹으면은 강아지의 몽골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빅데이터의 역할입니다. 영어에 react와 respo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react는 이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지요. 이 respond는 의식적으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이 대처를 잘 하려면은 지금 여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꿈꾸는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특히 반응하는 상황에서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라고 했는데 이 지금이란 단어 아주 요상한 단어입니다. 이 지금이 얼마나 길고 짧나요? 이 지금이 1미닛입니까? 1세컨입니까? 1밀리세컨입니까? 이 시간적으로 지금은 eternity, 이 영원한 겁니다. 빅뱅이 있고 후 지구가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지금이 아닌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넓고 좋습니까? 여러분이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서 거기서 여기 하면은 어디입니까? 달이죠. 이 공간적으로 무한한 것, infinity, eternally infinity, 무한하고 영원한 것, 그것이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필수 기본 요건은 평안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도 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책이라도 잘 읽으려면은 지금 여기에 깨어야 있어야 합니다. 맞죠? 이 마음의 평안이 항상 지금 여기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하는 세상에서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What is the mind? 이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공부하기 전에 이 알아야 하는 수학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FX 공통수학. 함수 F와 변수 X가 있습니다. 이 컵이라는 F와 이 소주라는 X가 있습니다. 그러면 FX는 소주 잔이 되죠. 소주 잔에는 소주의 삶도 있고 컵의 삶도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소주에 있을 때는 건배 후 사라지는 소주, 생멸의 삶이 있고, 무게중심이 컵에 있을 때에는 건배 후에도 변치 않는 컵, 불생불멸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어로는 awareness. 우리는 이 발음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 잘못 발음하면은 이 캔서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저는 암으로 쓰고 아는 놈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아는 놈은 그냥 다 압니다. 이 빛처럼 어두울 때 비추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천년 묵은 동굴 안에 어두움도 이 한 줄기 빛으로 단박에 밝아집니다. 천년 걸립니까? 단박에 밝아집니다. 이 간장 맛이 짠 것도 단박에 알고, 발 뒤꿈치에 가시가 박힌 것도 돌아보지도 안 하고 단박에 아는 놈입니다. 이 마음에는 이 반응하는 영역과 이 보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아는 놈이 보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까 소주와 컵의 관계죠. 이 반응하는 영역은 수레바퀴 안에서 같이 돌아가는 삶이고, 이 암이 보는 영역은 수레바퀴 밖에서 평상심의 삶이죠. 수레바퀴가 분주히 돌아가도 평상심으로 그저 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세상은 이 고전 뉴턴 물질 물리학과 흡사합니다. 이 뉴턴 물질 물리학에는 티끌, 이 파티클, 이 티끌의 세상입니다. F equal ma, 이 힘의 세상입니다. 중력,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습니다. 이 수레바퀴 안에서 막 돌아가는 세상에는 항상 평안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이 탐진치의 소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의 극기 훈련으로 하다가 암에 걸릴 지경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1억 가지며 있으면 10억 가지고 싶고, 10억 가지면 100억 가지고 싶은 세상,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세상, 어쩌다 돌부리에다 걸려서 넘어지면은 도끼를 가져와 박살을 내야 성질이 풀리는 세상, 이 수레바퀴 안에서 사는 세상은 직접 경험을 하는 세상입니다. 경험을 하는 세상에서 경험을 보는 세상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이 반면에
이 보이는 세상, 이 비춰지는 세상은 꿈이나 영화 같은 장면의 세상이죠. 이 꿈속에서 어떤 한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저 한 통이죠.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 주장하는 이 에너지, 이 파동의 세상입니다. 이 파장은 이 퀀텀 인탱글먼이라고 서로 얽히고 설켜서 그 중에 한 파장을 따로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즉 빅데이터가 연출하는 한 통의 드라마가 되는 거지요. 이 출세간에서 비춰지는 세상은 이 온 우주가 이미 내 마음속에 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강물을 한 입에 들이켜 마시고 누우면은 땅이 내 자리요, 산등성이 내 베개가 되고 하늘은 그저 내 이불이 되는 거지요. 뉴턴 물질 물리학에서처럼 이 내 마음 밖에 있는 사과가 이 내 마음이 들어있는 머리통으로 떨어져서 부딪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FX, non-duality, 이 불이의 상태를 직접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이 무게중심을 경험하는 영역에서 경험을 보는 영역으로 이동하는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이 어딘가에 주의를 기울이다. 약간 이게 저한테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은 이 주의를 기울이다는 눈빛을 어떤 것에 비추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눈빛을 비추어서 아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빛을 비추어 알다, 이 데피니션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불의의 체험은 두 단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앞에 꽃이 있습니다. 눈빛을 주어 알아봅니다. 그 아는 놈에게 눈빛을 비춥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태양이 지구나 다른 비추기 쉬워도 자기 자신인 태양을 비추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요령이 있습니다. Again, this is most important part.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눈빛을 안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습사, 이 거북이가 팔다리를 자기 등칩으로 오므려 들이듯이 우리의 빛을 원래 자리로 거두어 드립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꽃으로 눈빛을 비추어 꽃이라고 압니다. 그 아는 놈에게 눈빛을 비춥니다. 그 아는 놈에게 눈빛을 거두어 드립니다. 대상이 주체가 되고 주체가 대상이 되는 경계가 사라지는 이 자리가 불의의 자리입니다. 태양은 비추지 않아도 그 어떤 곳보다 밝습니다. 우리의 아는 놈도 태양처럼
자신을 비추지 않아도 훤히 다 압니다. 이 우주에 이 아는 놈이 몇 개가 있을까요? 평안이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암은 지구 전체에 오직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양자 물리학의 물리 노벨상을 받으신 분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DNA 영역 위에 군림한다는 증거를 속속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브루스 립톤, 현존하는 생물학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각각 암의 보는 영역으로 이동을 하면은 분리된 객체가 하나가 됩니다. 너가 나이고 그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몸입니다. 이 동체 대비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지요. 만약에 어딘가에 천국, 극락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미 그곳에 다다랐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고향, 지금 여기 Here and now 우리는 이미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은 좀 따라 해보겠습니다. 명상은 떠나지 않은 고향, 피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낯설은 고향에 데려가 익숙하게 하며 익숙한 자신을 멀리하여 낯설게 합니다.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자신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집니다.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이 물리학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영성적인 어록을 보면은 그도 떠난 적이 없는 고향에 이미 다다랐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AI는 인류의 위협과 동시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슈퍼마켓에 가서 일주일쯤 먹을 식자재를 한꺼번에 구입해 놓고 매 끼마다 먹고 싶은 요리를 요리할 수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물, 불,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추어 놓고 매일 외출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편리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 원시 시대의 생활과 비교해 보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이 생존을 위한 시간을 줄여서 그 남은 엄청난 시간들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충분히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0년도 중반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자동차 대시보드를 인간의 언어로 명령을 하는 프로그램 개발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코드 네임은 아폴로. 지금의 자동차 자율주행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AI 기술은
그 당시로부터 20년 동안 현격한 성장을 이루어서 곧 다가오는 자동차 자율주행 시대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져서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AI로 절약된 시간을 인류 영성 진화에 쓰여져 미래 인류의 번영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어 인류의 멸망을 초래하느냐, 인류는 곧 그 티핑 포인트에 서게 됩니다. 파킹햄 주제 픽업합니다. 인류의 보편적 영성지능 향상 없이는 앞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겁이 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명상 지도자들의 역할은 스스로 영성지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명상을 널리 보급하여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인류 영성 진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